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웃고 울고 아파하며 때로는 사랑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상해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막이 오른 때부터 시작돼서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다사다난했던 지구촌의 1985년도 이제 앞으로 며칠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무대에 올려놓은 하나의 한편의 연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속 머릿속에 스쳐가는 얘기는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의 모든 연극 관계, 무대 생활, 배우로서 또 연출가로서 수고하신 예술원 회장이신 이해랑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해랑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가 시간이 화살같이 간다더니 요즘은 전기불같이 빨리 가버리는군요. 네. 해가 저무는 이 세모에 접어들어서 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40대 이후부터 이렇게 한 해가 자꾸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환갑을 지내고서는 더 빨라지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올해 제가 고1을 맞이했습니다만, 이 우리 내 생활에서의 한 해라는 것은 연극을 하면서 연출 작품 그저 하나 또 혹은 두 작품을 연출하면 한 해가 가버려요. 금년에도 호화마토를 그 개관 공연 하므렛을 연출하고 그러고는 이제 예술원 일 때문에 좀 회의 참가 등등 또 여기저기 심사 관계로 불려다니면서 그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한 해를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금년이 고2시라니 축하에 맞지 않습니까? 건강 여전하시죠? 네. 아마 활동하시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 그게 저는 말이죠. 건강을 무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한테 과해진 그 일 외에 또 자기 능력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노력을 내면은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가령 이제 우리 나이에 어떤 분들은 조킹을 하고 또 기계 체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이 이 건강에 도움이 될런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즐기던 오직 한 가지 운동이 있는데 건강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름철을 강물이나 바다나 혹은 푸르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한때를 즐기는 그것밖에 몸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일상생활을 그저 보통 무리하지 않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신 모습 뵈니 참 몹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해에 우리 예술 분야의 발전과 또 그 활약도 대단했는데요. 연극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회고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 그때 그 대한민국 연극제 심사를 본 일이 있어서 연극을 다 거기에 출품한 작품을 봐왔고 그 밖에 연극도 젊은 사람 하는 것을 봐왔는데
예년보다 확실히 전년에 비해서 풍성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연극, 가령 부조리 연극 혹은 또 서사시적 연극, 사실주의적인 연극 뭐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양상의 연극이 그 나름대로 공연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다양성 가운데 뭐 중심적인 거 그것이 아쉬웠던 걸로 느껴지는데 네. 그 말씀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연극에도 어떤 그 행동 반경이 있는데 연극이 존재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멀리 그 행동 반경을 넘어서 가서라도 갔더라도 다시 숲속으로 연극의 숲속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말하자면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는 소위 연극의 리얼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얼리즘의 창조적인 무대가 좀 아쉬웠다 하는 감이 뭐 그거는 금년뿐이 아니고 쭉 지가 해방 또 요 한 10여 년 내에 품어왔던 생각인데 뭐 금년에도 별로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발전된 면모를 볼 수 없지 않았었나 하는 것이 아쉽군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연극에 몰두하셨는데 벌써 50여 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한 50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 연극 하시면서 제일 그 기억에 남으시는 연극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그동안 뭐 출연하고 연출하고 한 작품을 뭐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저 이렇게 짐작으로 생각해서 한 200여 편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지금 그 기억에 처져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내 자신 연극인으로서 내 그 전력을 투구한 작품. 네. 말하자면 아주 성심껏 그 창조에 임한 작품이 기억에 남는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손쉽게 네. 단시일안에 이직고잉하게 만들어진 연극은 그것이 관객의 좋은 호응을 받고 네. 또는 흥행적으로 성공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은 눈꼽만치도 없고 고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도 안 되는데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올렸던 작품. 네. 그것이 역시 기억 속에서도 풍화되지 않고 존재하는구먼요. 네. 네, 그걸 저는 밤으로의 긴 여로 유진곤일 네. 그때 드라마 센터가 개관돼 가지고 그게 아마 두 번째 공연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이 오늘 거 정도 기억에 남는데 그거는 그때 그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연습기일이 한 달이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을 거진 연습을 했는데 도무지 그 작품을 무대에 상연할 만큼 도저히 연습이 진행되지 않고 소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이대로 무대에 이것이 공연이 됐다간 참 큰 망신을 당하겠다 했는데 때마침 그때 화폐 개혁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0일 동안 공연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한 20일을 번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 벌어서 그러니까 한 50일 동안 연습을 한 거죠. 네. 그래 놓으니까 네. 그 작품이 그래가지고 상연이 되니까 관객들의 반응도 뭐 예술적인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좋았고 또 감명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저로서는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에 같이 공연하신 분 중에 아직 기억하시는 분? 네. 그때 황정순 씨가 네. 나오고 또 장민호, 네. 최상현, 또 여운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네. 저도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것이 아마 지가 이제 지가 배우죠. 네. 연기자로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연기를 쭉 해오다가 연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출과 더불어 출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연기를 그만둔 최후의 작품이 밤으로의 기인절인 것 같아요. 그후부터는 저는 이제 출연을 안 하고 네. 그대로 그냥 연출가로서 연출만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옛날 얘기를 좀 더듬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어떤 동기로 연극에 관여하시게 됐습니까? 글쎄요. 뭐 뚜렷한 동기는 없고요. 뭐 누구나 뭐 젊었을 적에 혹은 또 어렸을 적에는 대개 다 예술에 대해서 또 예술 동경을 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생활보다 또 그런 뭐 연극뿐이 아니고 뭐 문학, 미술, 음악 등등 어떤 보통 요즘 막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들 하는데 말을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닌 무슨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은 어렸을 적에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동경을 예술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었는데 지가 연극에 투신하게 된 것은 중학을 졸업 맞고 제가 상해에 가서 한 1년 있었어요. 상해에서 그 호강대학에 다니다가 장질부사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다시 그냥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학교를 들어간 것이 일본 대학 예술과에 연극과에 있었어요. 그건 뭐 지가 그때 꼭 연극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뭐 그때 되게 그 입학기가 지냈어요. 그런데 뭐 그 학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시기를 놓쳐서도 들어갈 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들어갔었죠.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니까 그때 그 우리 그 동경 유학생들 간에 서로 그 학비를 위해서 그 돈을 추념을 해가지고 동경 학생예술자라는 걸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때 공연이 그 춘향전이라는 걸 했는데 그 춘향전이라는 게 그 인물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출연하는 사람이 그 뭐 그러니까 안대로 유학생 중에서 이제 그 연극에 뜻 있는 사람들의 이 참가를 갖다가 권해 왔어요. 그럼 그것이 이 선생님 첫 출연하신 작품이 돼버렸군요. 동경서 하셨나요? 동경 축지소극장에서 했죠. 그때 이제 춘향전에서
한 서너 가지 역을 했어요. 뭐 네. 농부 잠깐 나와 또 이제 어사또가 출동할 적에 뭐 깃발 들고도 나오고 뭐 또 사령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단역이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에 발을 들여. 그 후에 이제 연극에 몰두하시게 되는데 네. 그 연극에 몰두하신 경지가 어디까지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러고 그게 그때 그 춘향전을 한 다음 해에 동경 학생예술자에서 다음 레파토리가 유진곤 일의 그 지평선 저 넘어 네. 그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지가 그 로버트인가 네. 저 주인공을 맡게 됐어요. 네.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춘향전 때 그냥 네. 단역을 하고 그냥 농부를 나왔는데 어떻게 분장사가 그때 분장을 해줬는데 네. 날 늙은이를 만들어놨어요. 수영을. 난 그때 이제 20살 때죠. 근데 늙은이 분장을 하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네. 아하, 연극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라구나. 그 변신, 변혁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내가 놀래고 또 그것은 하나의 또 나로서는 그때 이게 하나의 도피처도 된다. 내 인생에 하나의 숨을 것도 된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매력을 그 외면적인 데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분장의 그 변혁에서. 네. 이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평선 너머에서는 네. 지가 이제 그때 주인공을 했는데 뭐 연습을 해서 그 주인공이라도 처녀 무대나 갔죠. 또 뭐 그전 춘향전에서 나올 그 단역이라는 거 잠깐 나왔다가 해서 그 나온 거고 그런데 그때 그 주인공을 하는데 그 상대 여성이 등장해야 할 텐데 등장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능란하고 노련한 연기자면은 그걸 다 그동안을 메꿀 수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 처음 하는 주인공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앉아서 기다리던 자세를 하는 그 공간을 메꾸려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을 했죠. 네.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무대 감독이 분장실에 가서 연락을 해서 이제 상대 여성이 이제 등장하게 하는 동안을 버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서서 무대를 걸어서 왔다 갔다 책을 들고 한 손에 읽던 그 시집을 들고 하니까 보는 사람은 그게 하나의 극중 장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객석에서 숨을 죽이고 네. 그대로 그냥 끌려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관객이 먼저 긴장을 하고 있더라. 거기서 나는 그 연극에서 뭐 이 연극은 어떤 그런 관객하고 이제 무대에 서 있는 이 배우의 그 참 직접적인 정서 교류 또 그러고 관객은 연극에서 무엇을 바라고 또 관객이 더더군 이 무대에 선 사람보다 더 무엇을 느끼려고 더 연극에 자기는 객석에 앉아 있지만은 무대에서 행동하는 연기자 이상 내적으로 자기도 연극에 참가하고 하고 긴장하려는 모습을 느꼈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그래 저는 이제 뭐 연극에 말하자면은 매력을 느꼈다고 그러셨군요. 그래 연극 공부하시다가 귀국하신 것은 언제죠? 그게 학교를 그때 이제 졸업 맞고 귀국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극예술 연구회라는 게 있었죠. 유치진, 서항석 두 선생께서 교수께서 하시던 그 극예술 연구회와 우리 동경 학생예술자가 합류를 해가지고 새로운 극단을 조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일경들이 일본 그때 식민지 시대니까요. 그렇죠. 일본의 일경들이 이
연극을 네. 이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네. 어떤 그 연구적인 입장에서 네. 연극을 연구한다는 것은 뭐가 불순하다. 네. 그거는 무슨 민족적인 혹은 또 무슨 그 사람들 얘기로 불어나는 사상을 뭐 음모하고 혹은 선전하려고 하는 선동하려고 하는 시작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모두 일제 금속을 당해가지고 지금 종로 경찰서입니다마는 몇 개월씩 고생들어라고 풀려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그 일경에 혼인한 사람들 이 풀려 나와서 대화숙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가지고 뭐 그때 아주 저명 인사들 우리나라 아들이 뭐 전부 아주 그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 뭐 그런 데서 말하자면 사상적인 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연극을 절복은 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연극은 직업적인 연극 아니면은 그 당시엔 그 연극 행동을 용납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때 그 이제 소위 중간극이라는 걸 표방했던 고협이라는 극단에 저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후에 연극 배우들의 그 활동이 여러 가지 저지당하고 어려운 점도 있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제 지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가지고선 그 속했던 단체가 고협이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이제 신파와 신극 우리나라에는 그 두 가지의 그 연극 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그걸 한다고 표방했던 극단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고협천이라는 걸 만들고 그 고협 극단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생활들을 연극을 통해 가지고 유지를 했어요. 그때 그 이제 그 연극인들이 그 생활을 한 그 방법은 서울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고선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은 또 그 공연비가 나오지 않죠. 아무리 흥행이 잘 돼도. 그걸 이제 세트니 의상을 장만하는데 전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빼낼 수가 없어요. 서울 공연만 가지고. 그럼 지방 공연을 떠납니다. 근데 지방 공연은 자본이 들지 않으니까요. 새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비와 이제 숙박비밖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서울 공연에서 그 마이너스 된 걸 지방 공연에서 보충해 왔죠. 그때는 뭐 우리 뭐 해방전이니까 늘 말이죠. 뭐 우리나라 그 13도를 다 다니고 이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주 저 북경 그정 그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간도 저쪽 거거정 이제 지방 공연을 해서 한 작품을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은 한 반년 동안은 지방을 다니면서 연극 공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너로 그 지방 공연에서 수지를 마칠 수가 있어서 그때 연극인들은 그런 대로 연극을 통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어른께 이런 말씀 여쭤보긴 실례지만은 결혼은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동경 학생예술자에 있을 적에 이제 거기서 그때 공연할 적에 의상을 하던 이제 거기 의상학교를 다니던 지금 내자입니다만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맞고 서울 와서 다시 서울에서 만나서 그래가지고 가까워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 일생 단 한 번 연애를 해보고 그리고 또 곧 그대로 결혼에 고링을 했다고 그러나 요즘은. 그러시군요. 그래 지금 같이 사는 내자가 바로 그 사람이죠.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아주 백년해로 하시는데요. 그 당시의 신부, 그 신부는
낭군이 연극을 하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별로 자기도 그 극단에 참가해서 의상 제작을 하고 그랬으니까 반대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지방을 자꾸 다니잖아요. 가정을 비고. 네. 이제 이유는 그거고 그또 말하자면은 이 결혼 전에는 연극을 그저 참 연극도 예술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막상 자기 남편이 이제 무대에서 자기와 다른 여성과 뭐 연애를 하고 뭐 그러고 그런 무대에서 연애하고 그런 건 뭐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죠. 그게 또 무대에서 하는 그 연애라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연애는 아니라는 건 알죠. 그것이 연극에서의 연애라는 거. 그러나 이제 그 무대 뒤 무대 그 관객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뭐 서로 어떻게 연애를 했다, 뭐 또 자고 들어왔다,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연극 진행에서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훨씬 더 무대에서 전개된 그 연기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상력을 도발을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재미없다. 그러니까 하나만 좀 더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그 무대의 앞에 무대가 재미있습니까? 뒷 무대가 재미있습니까? 여는 뒷무대이죠. 저는 이 무대에서 앞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요, 이 보이지 않는 그 뒤. 이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한 창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가 그 연극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까? 가령 이런 게 있죠. 하므렛의 대사에 일막 4장인가 네 있다가 그 하므렛의 그 유명한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그 어머니가 그 이제 크로데스 왕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걸 두고선 하는 독백이 끝난 다음에 호레시오가 들어와가지고 선앙을 받다고 그러죠. 그 이제 성벽에서요 요령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므렛이 그 전에 아버님이 보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레시오가 하므렛도 그러면 그 선왕의 요령을 받나 하고 어디에서요? 그렇게 물어요. 어디에서 봤느냐고. 자기네들과 같이 성벽에서 그 선왕의 요령이 나타나는 걸 봤느냐고.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므렛은 내 마음의 눈에 그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 마음의 눈. 연극은 그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이 그 무대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보는데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극적 가치는 아까 예를 든 것과 같이 하므렛의 마음의 눈이라고 말과 같이 대사와 같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무대에서 전개되는 사실에 못지않게 이 무대 뒤 후면에서 일어나는 일. 말하자면 이것을 말씀을 받고 오면은 또 과거죠. 이 연극에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 그것이 현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그래가지고 그걸 자극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현실과 과거가 한 것이기에 이렇게 뭉쳤을 때 서로 이렇게 맞서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연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적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때는 이제 무대에 전개되는
이 육안을 즐기고 육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만을 모두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연극은 연극대로 그대로 그냥 무슨 그 개울물이나 거치 이렇게 그냥 흘러만 가고 그 뒤에 흐르다가 그 물이 멈추고 또 뒤에서 흘러오는 과거의 물이 한 군데에 모였을 적에 그 극적인 장 거기서 연극은 이루어지고 거기서 연극에 참 매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걸 시선 간과되는 것 같습니다. 연극에 대한 철학을 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선생님께서는 늘 그 연극에 있어서의 리얼리즘을 강조하시는데요. 강조하시는 그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극에 있어서의 리얼지가 그 강조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현실 생활을 그대로 무대에 이식하거나 또 그 현실에서 하던 그대로를 무대에서 재현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본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에서는 간과됐던 것,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 띄지 않던 것을 무대에서 각광을 비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무질서한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죠. 정리가 안 됐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러나 무대에 상연된 연극의 세계는 거기 질서를 구현하는 세계입니다. 그 질서, 이 질서에 이제 말하자면은 질서 속에 무엇이 리얼리즘이냐 하면은 행동을 이 연기자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이르기 전 과정의 마음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또 그 행동이 마음에 끼친 영향 속에 리얼리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연극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강과됐던 말하자면 보지 못했던 진실 그것이 가령 우리가 이 보통 대화를 말이죠. 이렇게 하는 대화를 이것은 현실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연극에서 똑같은 이 대화를 갖다가 연극에서 할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연기자는 지금 당장 이 목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전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과거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과거가 물귀신처럼 현재에 얘기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꾸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의 소리는 단순히 오늘날의 일기가 청명하고 또 혹은 흐리다 또 오늘이 괴롭다 오늘이 즐겁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라는 유령이 지배를 받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배우가 하는 소리가 왜 더 진실하게 들리느냐. 그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얘기를 현실에서 있던 것과 똑같이 그 작가가 그걸 갖다가 대본을 만들어서 그걸 연기자를 연기를 하게 하면은 그것이 현실과는 다른 것은 말하자면 이 배우의 소리는 다 현실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서 우러나온 소리, 과거에서 과거라는 그 저변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말하자면 연극의 소리와 현실의 소리가 다른 것이죠. 그게 리얼리즘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그동안 한때는 그 이동극장에 대해서 무척 주력하셨고요.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시는데 그 말씀 좀 회고해서 들려주십시오. 그 이동극장이 그때는 이 텔레비는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라디오도 서울에도 뭐 다 집집마다 있지 않았었고 더더군다나 농어촌에 가면은 그 뭐 면소에 한 대가 있을까요? 라디오도 그랬죠, 네, 그랬을 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문화가 이게 서울에만 집중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방으로 소개시키고 이걸 이 말하자면은 지방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동극장을 조직을 했죠. 네. 그 이제 이동극장이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중앙의 문화 수준을 전달하려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버스 한 대를 마련해서요. 버스에 이제 이렇게 옆 문을 두 개를 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대를 한 22쯤 만들었어요. 2층으로요. 네. 그래가지고 단원들이 거기서 다 자고 거기서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덩태장은 저것이 양문에서 덩태장을 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버스 위에다가 무대를 싣고 다니면서 네. 그걸 갖다가 내려서 조립을 하면 바로 그게 무대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한 6년 동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기능을 발휘했느냐 하면요. 오늘 이제 가령 A 장소 네. 이제 이 천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낮에 네. 1시에. 저 장면이 이동국장 시절 그때군요. 그 연습할 적이요. 연습. 네. 그 할 적에 박진 선생하고 네. 그때 저게 신성일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와서 구경을 네. 네네네. 그렇군요.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요. 옛날 사진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네. 2장소를 뛰면서 공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3장소도 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천안에서 공연을 하면은 네. 곧 그대로 그냥 무대를 걷어가지고 네. 이 천장에다 실어놓고 이 버스 위에다 실어놓고 다시 또 이 대전 가서 대전서 또 하고 네. 밤에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을 돌면은 30일 동안에 60장소, 60개 장소를 뛰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를 옥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무 데서나 우시장이나 천변가나 혹은 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이나 아무 데서나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데면 가서 버스를 대놓고 그리고 이 버스 위에 싣고 있던 무대를 갖다가 조립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행기자들은 분장을 하고 네.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아주 참 또 낭만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할 수 없이. 아마 그 시절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추억도 또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좀 말씀을 더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선생님께서는 그 예총 회장을 5번을 하셨죠? 네, 맞습니까? 네, 5번 했습니다. 그 5번씩이나 하신 것은 필경은 무슨 까닭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5번을? 별 그런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제 다만 그때 그 예총 회장이 그 1년이에요, 임기가. 그러니까 임기 1년 이렇게 1년이라는 게 12달인데 네. 이게 이제 2월 달에 총회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벌써 가을 9월이 돼가지고 이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벌써 선거 바람이 같이 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가 그 이제 1년 임기의 예총회장을 4번을 했어요. 네. 4번을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네. 적어도 2년을 해서 회장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네. 그래가지고 지가 2년 해놓고는 저도 2년 하면서 그다음에 그만뒀죠. 그래서 그 이제 5번을 했죠. 네. 5번을 한 것도 매해 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5번을 했어도 결국 횟수로는 6년밖에 못한 셈입니다. 그 당시에 네. 참 우리나라 그 예총의 기틀을 많이 다져놓으시고 참 공헌도 많으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그때의 선생님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예청 회장 되신 후에 그 예청 회장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회전 의자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회전 의자에 앉으시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엉거주춤하셨다는데 왜 엉거주춤하셨어요? 아니요. 그 처음에 이제 예청 그 회장실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 들어가니까 그 테이블이 말이죠. 네. 거진 그 보통 한 칸방을 차지할 만한 큰 테이블이에요. 네. 거기다가 뒤에 회전 의자가 있고 그러는데 도무지 어마어마해서 앉을 수가 없대요. 제가 생각에 그걸 별로고 저거 앉아야 하나 그러다 네. 좀 이렇게 앉아보고 네. 앉다가 누가 사람이 또 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이 저 소파에 앉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아마 몇 달 한을 지냈는데 의자 그 다음부터는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보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뒤로 제치니까 너로 쓱 넘어가고 네. 또 피곤할 적에 그 발을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니까 너로 뭐 침대 부럽지 않아요 의자 하나 뭐 네. 아주 편해요. 그래서 아하 이것도 그 예청 그 회장직을 맡아 이런 또 편한 생활도 하나보다 하고 이제 다리를 뻗고 쉴 때는 그렇게 테이블 위에다 다리를 뻗고 그러고 쉬다가 네. 그 뭐 신봉 그 회전 의자에 신봉이 부러졌는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회전해라 뒤로 그냥 아주 회전하셨구나. 회전해서 쓰나. 그래서 아하 이게 참 의자라는 게 네. 이게 앉기 어려운 거다. 아하. 네. 그 용기를 참 역시 회장의 의자가 그게 감투라기보다는 봉사의 참, 직분이 더 네, 많은 네, 거니까 네, 너무 기대시니까 넘어지고 그 하나의 또 새로운 철학을 거기서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소문에 들으니 선생님께서는 그 약주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몇 마리나 뭐 몇 마리를 거정은 무슨 말로요. 네. 그동안 먹은 술을 말로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을 먹었으니까 그 술을 이제 가령 전부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아마 푸르장이 뭐 올림픽 경기 풀장 한 두 개.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안 될까요? 네. 그럼 저기 화천 댐에 뭐 댐이 그 인물 뭐 그렇게야 뭐 그건 말도 안 되겠지만요. 네. 그 뭐 참 헤아릴 수 없어요. 네. 분간할 수가 없는데 그 전 참 뭐 술로 살았다고 그래도 좋죠. 술을 즐깁니다. 네. 그 술이라는 게 참 제 인생에는 아주 편리한 걸 많이 제공해 줬어요. 네. 첫째 그 술은 내가 그 연극을 하는 데서도 아까 그 동기를 물으셨는데 그 지가 그때 대답할 걸 잊어버렸는데 뭐냐면 어느 편이냐면 내 자신에 대한 저항으로 연극을 시작을 했죠. 했다고 해도 내적 동기는 그것이었습니다. 내 성격에 저항을 해가지고 내 성격과 다른 성격의 매력을 느끼고 다른 성격이 돼보려고 그러는 충동이 나를 참 연극에 빠지게 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빠뜨려야 되는데 이 술도 저한테는 술을 이 해롭다 그러고 술 때문에 참 저 실패한 사람도 많다는데 나는 술 때문에 얻은 게 많아요. 네. 좋은 친구들은 전부 술로 치는 친구들이죠. 술 때문에. 또 술이라는 것이 요즘하게 와서는 이 식욕을 도와주고 또 나는 또 요즘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참 내가 이기지 못할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에 당면하게 되면 역시 또 술의 위안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술은 저한테는 끊을 수 없는 벗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참 70 평생 사시면서 여러 우유곡절도 많이 겪으셨겠고 또 행복과 즐거움도 너무 많이 계셨겠는데요. 그러자면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셨겠고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우리 연극계에서는 역시 유치진 선생, 네. 박진 선생, 네. 서항석 선생, 네. 그런 뭐 다 작고 오셨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서 직접 간접으로 네. 연극을 제가 배웠죠. 네. 이 일본서 동경유학 시절에 책을 통해 가지고 연극 공부를 하고 일본 그것도 연극인들이 연극하는 것을 객석에서 구경을 하면서 연극 공부를 해오고 직접 무대에서 연극한 건 일본서는 동경 그 뭐 축지소극장에 몇 번 무대에 올라선 거밖에 없었고 그래 귀국해 가지고서는 그 세 선생님들이 직접 간접에 지도를 받은 것이죠. 이제 뭐 직접 지도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유치진 선생한테서 또 뭐 간접 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박진 서항석 선생 그분들의 그 참 연극을 통해서 지켜오신 인생 그런 걸 배웠고 또 연극을 뭐 때문에 해야 하느냐 또 연극의 진실은 나변에 있느냐 연극은 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 양반들의 그 연극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는 공부를 해와서 잊혀지지 않고요. 역시 그 선배 또 분들이 그 사랑이 지대하신 거죠. 네. 여러 가지 말씀. 그분들이 뭐 직접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대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연극인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배울 게 많죠. 선배한테서는요. 고맙습니다. 이해랑 선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동안 많이 같이 공연도 하신 백성희 여사께서 오늘 귀한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정혜실 아나운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백성희 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해랑 선생님과 무척 많은 작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몇 편이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 연극에 오늘까지 한 연극의 3분의 2는 이 선생님 작품. 그럼 한 수백 편쯤 되겠군요. 공연을 했거나 아니면 연출 지도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뭐 이 선생님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속을 알겠는데요. 저같이 잘 아는 사람도 드물거려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작품을 해오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작품으로는요. 이 선생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공연한 작품이 창작물 중에는 유치진 선생님의 나도 인간이 되련다. 거기 백 선생 음악가 역할을 하셨고요. 또 연출로선 생각나는 게 최근에 한 그 sak풍의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참 어려운 작품 연출하신 거. 또 외국 작품으로는 뭡니까 어느 작품부터 먼저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 오텔로가 지금 아주 인상적인데요. 거기서 이 선생님이 이하고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 아마 국제적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그 연기를 소화할 사람이 배우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제 인상은 깊고요. 그건 저만이 아닐 겁니다. 아주 명연기 하셨죠. 그리고 연출하신 작품으로는 뭐 원체 많으시니까 햄릿도 그렇고요. 또 뭐 등등 천사의 고향을 보라 하는 그 뭐 고전에서부터 현대물까지 다양하죠. 함께 일하시면서 재밌었던 일화도 많았겠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재밌었던 일화요? 글쎄요. 이제 이 선생님 뵈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약주를 하셔요. 근데 독한 걸 하시는 게 아니고 늘 맥주를 하시니까 그 맥주가 신진대사가 잘 된다고 하죠. 이 연습 중에요. 선생님은 이제 물론 그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무대상에서 가령 이상적인 연극 행위다 하면은 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그런 쪽 아닙니까? 이 선생님만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없죠.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조금 슬쩍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못합니다. 이 선생님 앞에서 때로는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튿날 가가지고 지적받지 않고 꾸중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땀 뻑뻑 흘리고 배우들이 한창 하고 있을 적에 자주 가시는 화장실 시간이에요. 잠깐 연기자들이 맥이 빠져가지고 와 웃죠. 그런 걸로 생각하게 돼요. 그 선생님의 연기자로서의 이해랑 선생님하고요, 연출자로서 이해랑 선생님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백상희 여사께서는. 저는 양쪽 다예요. 이 선생님 연기도 물론 좋으시고 우선 그 완벽이란 점에서 저는 존경을 합니다. 우리나라 연극계에 이 선생님은 명실공히한 우상이셔요. 그렇게 예술 면에서도 양면을 갖추신 훌륭하신 분, 또 가정적으로도 또 아주 모범가장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을 관철하시려는 뜻하신 일은 뭐든지 관철하시는 그 의지, 기백 이런 것이 아마 연극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대우를 받지 않나. 네. 그런 정열을 갖고 계셨길래 지금의 연극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이죠. 백 여사님도 그런 정열을 갖고 또 계실 테고요. 오늘 이해랑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이제 또 많은 활동을 하시겠고 또 건투가 있으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또 말씀 여쭤보지 못한 걸 무척 마음 아쉬워합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무대를 지키시고 또 키우시고 지금까지도 무대 예술에 공헌하시는 원로 연극인이시며 예술원 회장이신 이해랑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